2014년 가보년 증시가 증권, 자산운용회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 화랑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개장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올해는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거래 규모가 5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960선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15포인트 하락한 1967.1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전차 군단의 약세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11시 이후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며 어우들어 197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3,49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1,30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65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비공소 광물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기전자가 4.06% 떨어져 낙폭이 상당히 컸고 운송장비도 3.92%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제조업과 기계 등이 3%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가 6.06% 하락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전차 군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3.71포인트 하락한 496.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1원 내린 1,050.3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르면 3월에 소득 공제를 해주는 장기 펀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올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나옵니다. 소장펀드 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39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소장펀드 출시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도 3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장펀드는 이자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년 600만 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연간 600만 원을 투자한다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6.6%의 수익이 제공되는 셈입니다.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의 87%인 700만 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펀드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입니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자, 금감원에서는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네,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신고 포상금을 높여 내부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계부정과 관련된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돼 내부 고발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이 분식회계 등을 저지르면 국민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은 크지만 신고 포상금이 너무 적어 내부 고발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1억 원으로 묶여있는 신고 포상금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4년 갑오년 증시가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직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서 열린 2014 증시 대동제에는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증권 유관기 관장과 증권 자산운용회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증시 화랑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참가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수십 발의 축포와 함께 오색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동시에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를 기원하는 붉은 화살표를 단 청마 조형물과 강세장을 상징하는 초대형 황소풍선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대동제에는 최근 2년간 국내 소싸움 대회를 석권한 황소 2대1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770kg의 육중한 체구를 지닌 2대1은 증시 화랑이라는 붉은 대형천을 두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증시 화랑을 기원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대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곳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등 4곳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 70% 돌파 지역이 한꺼번에 여러 곳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을 선뜻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율도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여기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거래 규모가 5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5조 원으로 2012년의 48조 원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는 2007년 27조 원, 2010년 34조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6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가 증가하며 2011년 6천억 원에서 올해는 무려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불과 2년 만에 5분의 1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 상품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32만 계약으로 2012년 740만 계약보다 55.1% 급감했습니다. 2011년 하루 평균 거래량인 1,584만 계약의 21%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옵션 시장의 거래 위축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선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97만 계약으로 재작년보다 7.3% 줄었고 옵션 시장은 235만 계약으로 63%나 줄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뽑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껏 진통을 겪어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제도가 결국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투기 광풍 시대라고도 불렸던 지난 참여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문제는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유예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꼽히며 대못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가뜩이나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이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이들의 구매조차 가로막아 거래 침체를 부추겼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소유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기본 세율인 6에서 38%로 단순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수요 패턴을 보더라도 양도 차익을 중시하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의 경우에 무엇보다 양도세에 민감했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고 새 정부 들어 정책 목표가 실수요 진작의 방점이 찍히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강남권 시장의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번 법안 통과로 민간 임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억누르는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왜곡됐던 거래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보유한 잉여주택이 심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세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거래 시장 정상화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수요 패턴의 특징은 명확한 자본 이득 없이는 구매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업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나 인근의 개발 호재가 풍부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지역의 거래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실물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신규 수요를 창출해 시장 흐름을 바꿔놓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부동산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화두로 혁신을 꺼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삼성그룹 신년 할애식 영상 메시지에서 선도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을 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년간 양에서 질로 대전환을 이뤘듯이 이제 질을 넘어 제품, 서비스 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786만 대 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그룹 경영 방침을 전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강화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68만 2천 대와 해외 412만 8천 대 등 총 490만 대, 기아차는 국내 48만 대와 해외 248만 대 등 총 296만 대를 판매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LG전자가 77인치 울트라 HD 올레드 TV를 상반기 중 출시합니다. LG전자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4 CES에서 올레드 TV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77인치 울트라 HD 기종은 올레드 TV로는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획기적인 곡면 디자인에다 기존 풀 HD보다 해상도가 4배나 높은 울트라 HD를 구현해 2014 CES 최고 혁신상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경영진에게 직접 상품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호민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여의도 본점에서 시무식에 이어 신윤리 경영 실천 선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건호 행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는 이르면 이달부터 KB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